이어서 저희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만나보도록 해야겠죠.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이 머스크의 정치력 시험 때 이야기를 또 안 나눠볼 수가 없겠죠. 이 백악관 내에 아들을 태운 채로, 이 목마를 태운 채로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등장했던 일론 머스크가 이 최근 굉장히 잦은 충돌들을 빚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의 충돌로 인해서 이 IRS 국장 대행직 인사에서 물러나는가 한편, 또 최근 들어서는 이 중국 기밀 브리핑을 앞두고 언론의 계획이 유출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 경고를 준 바가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위스콘신의 이 선거에 개입했다가 패해서 또 큰 타격을 입었고요. 또 관세 정책에 반대 입장을 대대적으로 밝혔다가 경고를 다시 한번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약간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의 최근 1년의 어쨌든 정치적 굴곡은 단순한 CEO의 정치 참여가 아니라 어쨌든 현재 정치 권력과 이제 테크노 엘리트, 그러니까 백악관의 테크노 엘리트 간의 어쨌든 위험한 공생의 어쨌든 긴장의 역할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현상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비선 실세와 이제 권력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머스크의 어쨌든 정치 실험이 본격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머스크는 이제 오랫동안 공식적 권한이 없는 역할이었지만, 머스크가 2기 행정부에서 이제 실질적 정책 조율자로서 정치적 파트너 혹은 이제 비공식 관료로 떠오른 정치 이상의 이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IRS, 우리나라 좀 국세청이죠. 이제 경질 문제로 역풍을 맞았습니까?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역할이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못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실질적으로 이제 역할이 많은 말썽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론이 이제 불거졌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련 기밀이 사전에 이제 누출이 돼서 이 부분이 머스크 때문에 누출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누군가. 근데 이게 머스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위스콘신에서 본인이 2천만 달러 이상을 매일 돈을 쏟아 부었지만 이 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법관 선거에서 본인이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이제 테슬라 때문에 개입을 했지만, 이 부분에서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대법관에 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역시도 이제 머스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치즈 모자까지 써가면서 본인이 후보보다 더 많이 나왔지만 오히려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생각이 또 됐고요. 또 관세 정책에서 본인이 강경파가 아니라 오히려 관세 정책을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이게 트럼프 정책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단순한 전략 실패가 아니라 머스크가 정치 개입이 더 이상 면책의 특권을 누릴 수 없는 공식 영역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둘의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대통령하고의 어떤 밀월 관계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즉 이게 정책의 영역자에서 책임 있는 정치 플레이어로 이제 진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검증의 영역에 드디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트럼프 스타일의 정치적 충성도 테스트에 이제 머스크도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 권력 내부에 반대자, 즉 정치적 라이벌이 오면 독자적 브랜드를 가진 걸 이제 견제하는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머스크도 이 안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테크노 경제 의지를 가진 정책적 파트너, 그렇지만 동시에 트럼프에게는 이제 별개의 슈퍼 브랜드의 독자적 경쟁자가 이제 머스크인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머스크에 대해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넌 파트너가 될 수 있지만 충성도를 가진 어떤 파트너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자신의 브랜드나 이런 충성도의 이중성을 가졌기 때문에 충성을 일단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충성도를 가졌느냐를 지금부터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치적 무대에서 테크노의 위험한 어떤 경계의 실험 무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스크는 사실상
민간 기업가로서는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한 번도 정치적 무대에서 뭔가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책 동맹자로서인가 외교 안보라든가 선거 개입자로서 한 번도 뭔가를 성공적으로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거를 자신이 홀로서기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좌표를 찍고 계속 전진을 시켜왔지만 계속 우파로서 뭔가 급진적인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기가 뭔가를 지금부터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줄 건지를 잘 보여줘야 되면서 테크노 엘리트로서 정치 진입자로서 정당의 책임성 있는 요구를 받고 있는데 얼마만큼 자신이 지금부터 보여줄지를 좀 약간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증대에서 이제 보여주는데 잘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머스크는 정치적 시험대가 지금부터 시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머스크는 기술왕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이제 시험대를 검증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실제로 이 머스크의 영향력이 네네네. 이전보다는 좀 약해졌다라는 네네. 징후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지난 8일도 그렇고요. 이때 당시에 이 트럼프의 관세 책사로 알려졌었던 이 피터 나바로 고문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었지만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가 않았고요. 결국 이 베센트 장관의 말을 듣고 정책을 선회한 바 아마 여기에서부터 살짝 4월 초부터 삐그덕거림이 좀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지난주만 보더라도요. 이 백악관 강요 회의에서도 이 머스크의 역할이 초반에 짧은 발언으로 끝나게 되면서 이전에 이 강요 회의 참석 첫 당시부에 비해서는 네네. 많이 좀 역할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네네. 발언들도 많이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개편 프로젝트의 딱 중심에 아직까지는 서 있는데 여전히 좀 주요 정책들에 손을 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이 네네. 정치적인 자산 그리고 내각과의 신뢰를 동시에 좀 시험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영향력은 뭐 점점 더 축소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건데 머스크의 향후 영향력은 단기적 어떤 전략 자산과 장기적 정치적 리스크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쨌든 부침이 아니라 머스크의 이제 어쨌든 정권 내부의 어쨌든 의사결정 주체로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정권에 시험하는 변수가 보이는 게 아닌가, 그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당장은 여전히 핵심 브레인이자 정책의 실행 도구로서 계속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활용 국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머스크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전략적 위치가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인프라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스타링크가 있고요. X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는 정보전에서 통신 국가 연계로서 가치가 많고요. 우주 전략정에서 스페이스 X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 외교 협력이 많고 AI라는 어쨌든 뭐 반도체 XAI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엔비디아와 연계된 게 많고 산업 고용 측면에서도 많습니다. 자신이 이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있고 어쨌든 자기가 도지부의 수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머스크를 완전히 멀리하기는 전략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기술 자산은 실시간으로 전쟁, 외교, 산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 자산으로는 역풍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연속적으로 정치 실패와 이탈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신호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라스 데이먼을 논란이 있고 일단은 중국 브리핑을 유출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위스콘신에서 대법관을 실패한 건 정치적 자산으로서 일단 실패의 신호고 정치적으로는 빵점이라는 걸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반대 발언을 한 거는 일단은 트럼프와는 노선이 다르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머스크의 내각 내 입지를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정치적 제어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독립 변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인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의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신을 받는 기술 총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견제받는 비선 실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을 하는 야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은 좀 있는데 머스크는 기술 자산으로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정치 자산으로서는 여전히 어쨌든 리스크가 있다라는 그리고 시험대에 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력은 여러 가지로 이제 성과 실세로서는 복귀할지 모르겠지만 통제 변수로서는 여전히 있다. 그리고 미래 정치 주체로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라는 점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이 관세 영역에 대해서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과 확실히 노선을 달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서 이 각종 관세 협상들이 보다 진정될 만한 그런 이슈들이 참 많죠. 여기에서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간의 사이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그런 노선까지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